박영수 전 특검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소환을 했었고 2022년 초에도 소환했었고 재작년 그 전해에도 한 번 더 소환했었어요. 이번이 세 번째 조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볼 때 어느 사람이 범죄 혐의를 의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1년 수개월 동안의 기간을 준다. 이거 자체가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언론도 그게 다시 재필되질 않고 또 다른 사건이 이제 또 덮고 그러다 보면 이거 우야우야 넘어간단 말이죠. 좋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일단 구속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면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인데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인가요? 기소는 아직 안 됐어요? 저는 그거는 그것도 검찰의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보는데요. 검찰이라는 집단이 좀 박영수 같은 비중 있는 인사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건데 구속이 안 됐다. 그런데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다. 예전에 박영수 특검 할 때 그런 기세와 비교했을 때는 검찰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당시 김기춘 인사 실장이나 조윤선 이런 분들 구속 기소할 때 영장이 몇 번이나 기각됐는데도 3번, 4번 청구하지 않습니까? 구속이 될 때까지. 그런 사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검찰이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재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각됐으니까 그냥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법원의 불신이 국민들한테는 지금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까지 또 불신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걱정이라는 얘기죠. 이 세간의 많은 얘기들이 언론에 비춰지는 얘기, 또 한 입 건너 두 입 넘어가다 보면 말이 바꿔지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잠재워 주려고 하면 그야말로 법원과 검찰청이 바르고 제대로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들이라도 못한다면은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처럼 변호사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 정의를 실현하는 명령을 받은 아주 구체적인 헌법상 의무를 부여받은 집단 아닙니까, 검찰이? 그런 아주 수사권을 아주 정밀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1년 한 10개월 전부터 이제 논의가 나왔을 때 벌써 그 사이에 지금 아까 기각시킨 이유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관련자의 진술하는 걸 내용을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고인이 되는 사람, 아까 말한 조우영이나 이런 사람과 박영수 사이에 무슨 입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죠. 저는 이번에 이제 지금 새벽에 구속이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는 늦잠을 자니까 네. 아니 늦게 잠을 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타이틀만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판사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네. 수사 자료가 구속될 만한 네. 자료 조사를 못하고 제출을 했느냐. 네. 예, 또 하나는 아니면은 판사가 이 박영수 입장에서 네. 판사 역할을 했느냐. 네. 이제 저 같은 의심을 하는 사람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도 평민의 이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이제 SNS로 이렇게 교류하는 분께서 너무 이제 우라통이 터지니까 저한테 판사에 대한 정보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뿐이 아니네, 그럼. 어떤 사람이냐, 네. 알고 계셔라, 이렇게 네. 하는데 보니까 73년생이고 49세,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그리고 대전 출신이고, 연수원 29기더라고요. 연수원 29기. 해서, 서울중앙, 광주, 순천지원, 그 다음 부산 지방법원, 서부지법을 거쳐서 올 초에 서울중앙지법원에 영장 전담 이제 부장판사로 이제 왔더라고요. 나 하나가 질문이에요. 네네네. 이제 이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네. 대개 판사로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서울지법으로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네. 그랬을 때 일반 판사를 선호합니까? 영장 심사하는 네. 판사를 선호합니까? 저는 그분들의 호불호를 어떻게 제가 주관적인 그러시겠죠. 부분인데, 예. 그 부분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이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력이 딱 드러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단 기각시킨 분이에요. 네. 그리고 강진구 기자라고 좌익 성향 유튜브 하시는 기자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 예전에 괴롭혔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 구속영장도 기각을 했더라고요. 알만하네요. 네. 색깔은 벌써 보여졌네. 딱 보면 이제 성향은 드러나는데, 이 박영수까지 이제 기각했다. 국민, 우리 이 변호사님한테 네. 자료를 보내주신 분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요즘 주신 거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양반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이제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불신임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분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칼라에 따라서 유죄 무죄로 강약 조절을 하는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이 법원 내부에서요, 어떤 판사들의 이 정치적 성향이 매우 뚜렷하게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이 판사들이 그런 부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마저 일고 있어요. 네. 국민 세금이 아까워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법치주의 확립에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그 중립 의무를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판결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대개들 그렇더라고요. 누구 이제 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기사화가 많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서 검사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소나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면은 정말 그 판사가 누구냐? 그 사람 성향이 어떠냐? 뭐 이걸 가지고 하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해가면서 두 집단이 나눠져 가지고 이럴 거야 한 집단은 이럴 거야 했는데 거의 두 집단 중에서 한 집단이 얘기하면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만큼 네. 깨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예의주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들은 국민이 그만큼 네네. 당신네들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쳐다보고 네네. 있다고 하는 거를 모르나? 그리고 먼 훗날에 어떻게 그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지? 하여튼 저는 굉장히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 박영수 검사라는 분이. 예. 이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는 항상 뭐랑 비교하느냐? 박영수가 했던 거랑 비교합니다. 예.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예. 아니면 뭐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조윤선 수석, 김기춘 실장, 예.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그분뿐입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출두하게 해서 모든 언론에 망신을 주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뭐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녀 사냥식으로 보도되게 방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환을 할 때 모르게 했대? 비공개 소환을 했더라고요. 예. 예. 아예 뭐 정말 기자들도 모르게. 네. 더 공개를 해서 오게 해야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국민 여러분들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뭐 공교롭게도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박영수 특검에 소속돼서 그 실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예요. 또 그게 네. 또 족보가 그렇네.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사한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참 좀 안타까운 마음,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내용이 네. 있구나. 네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제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이런 꼬라지만 보고서 제가 그 남은 인생을 산다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법이 네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아마 이들한테 저주할 정도로 보이지 않게 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그야말로 그 6년 전, 7년 전에 불었던 그 사법 광풍, 그죠? 예. 거의 무슨 뭐 프랑스 혁명과 비슷할 정도로 탁탁탁 다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다 국민 여러분도 봤잖아요, 눈으로.
그랬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미 이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특검이. 이런 사실이 지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0억이든 네. 50억이든 네. 20억이든 받은 건 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죠? 지금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대장동 몸통이 박영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아니 우리 네. 일반인들은 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이거 넘치는 얘기는 못하지만 네네. 하고 싶은 얘기는 참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귀로 들었질 못해서 네. 그렇지 그 쏟아지는 얘기를 다 듣게 되면 네네. 이게 정말 이건 정부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정당도 아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다. 네네. 이제 그런 표현까지도 지금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젊은이들까지도. 젊은이들은 박탈감이 아주 클 거예요. 그게 믿는 건 법인데 네네. 내가 법을 믿고 맘 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네네. 법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맘 놓고 네네. 못 걸어간다고 그러면은 네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네. 이 지금 여당에서는 네네네. 이 대장동 건 가지고는 네네네. 뭐 입 달린 그 정치인들은 다 한마디씩 하던데 네네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얘기는 불구속된 거 가지고는 왜 얘기들을 그렇습니까? 안 하죠? 저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뭐, 뚜렷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안 저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네, 평민이 네. 시민이 이 네. 정도고 화가 나면 네네네. 그동안에 화나도록 지네들이 다 가르쳐 줬으면 그렇죠.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요. 네. 소리 질러 줘야죠. 그런데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 박영수는 사실 그 50억 클럽 중에서 한 명에 불과하고 이미 곽상도 전 수석은 아예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항소 안 했나요? 비난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검찰에서 항소 안 했어요? 검찰이 항소는 했죠, 그죠? 네. 해서 뭐 재수사를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 도저히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어서 억지로 아마 하는 걸 겁니다. 이 곽상도는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 권순일 대법관 전혀 조사가 안 돼요. 권순일 그 다음에 최재경 전 수석이 있어요. 최재경 전 수석. 이분은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최재경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인데, 예. 사실 뭐, 이름을 하기조차 좀 버거운 분들이잖아요. 검찰의 그러니. 최근의 거물들이네, 다. 그리고 이 분들을 딱 보니까 6명 중에 4분이 검사예요. 4분이 검사고 1명이 대법관이고 판사 출신이고 이러니 이 지금 대장동 문제 이거는 그야말로 법조 비리의 끝판왕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대한민국 네. 서민으로서 네. 평민으로서 네. 그냥 믿는 거는 그래도 법만 믿고 방거리도 다니고 어디 가서 물건도 편안하게 사고 또 남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도 못 믿어 검찰청도 못 믿어 이제 누굴 믿고 사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솟구쳐 오른단 말이죠. 이 모습들을 보는 네네. 위정자들은 네네. 이제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해 줄 것이냐.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가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쌍말로 얘기해서 내일 죽어도 할 얘기는 하고 가면 되지만. 저는
상당히 위정자분들께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박영수 오늘 기각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지금 바로 타오를 수 있거든요. 민심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이 박영수조차 지금 처리를 못 한다는 인식을 검찰이 이제 보여주면은 도저히 하여튼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검찰을 향해서도 거의 목숨을 걸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보세요. 예, 오늘 그 저희들 주제가 전 특검의 어떤 그 몰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여쭙고 시작을 했는데, 네. 너무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일 신성해야 되고 제일 바라야 되고 국민이 그냥 당신네들만 믿고 삽니다. 이러고 이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준다고 하는 판사나 검사나 네. 그들이 이렇게 신뢰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주고 처세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난 그 집안망신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쉽사리 또 이렇게 건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랑 같은 법조인이고, 수사를 하는 사람도 법조인이고, 수사를 받는 사람도 법조인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국가 기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판단 기준은 법과 원칙에 맞느냐 틀리냐 이거죠. 자신이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아니면 하늘같이 모셨던 선배, 조직의 상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공정한 수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오늘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첫 질문에서부터 그다음에 지금의 그 있었던 일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 그 뭐 24시간을 계속 이어가면 해도 이 분이 풀리지도 않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 거 보고 다음 그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이제 또 사태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말씀을 나누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새로운 걸 가지고 이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끝으로 제가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의 어떤 그 변호사님으로서의 심정보다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 저와 같은 어떤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변호사님 입장이든지 아니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오늘의 사태를 목도하신 그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장에 대통령을 떠올릴 거예요. 윤석열 저부터도 대통령,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혹시 본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흘러다녔어요. 그리고 이 박영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용하면서도 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하나만 이제 제가 무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장 담당 판사들만 믿지 말고 그 뒤에 그걸 같이 적할 수 있는 원래 그 배심원들은 그쪽에는 없습니까? 그 참, 한국은 이제 미국과 같이 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그 판사가 단독으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아주, 심리를 열어서 검사와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이제 대석한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발은, 네. 그러니까는 판사도, 네. 속된 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판사하고 엿장소가 공통점이 있다. 멋대로다. 아마 그런 비판이 그런 아주, 것들을 예, 막으려고 그렇죠. 하면 예. 왜 세간에서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네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만드느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네네. 뒤에 배심원들을 네네. 무서워서라도 네네네. 그렇게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네네네. 입법부에 갈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그런 입법을 할 수 있는, 네. 과감하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네네.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네. 아주 정확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회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 법률 사안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심원제를 일정 정도 도입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상태로 간다면 그거 안 하면은요, 네. 국민 불안해서 못 살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다 지금 이제 수감되어 있는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갖고요. 좀 이래 줬으면 좋겠다. 어떤 조언의 말씀 하시고, 이제.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이 지금 전 국민 여러분을 마음을 들끓게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박영수 문제를 잘 처리해야 나머지 비리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박영수를 시점으로 자, 대한민국의 부패, 그다음에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이제 어려운 질문에 어려운 말씀 주셔서 고맙고,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었으면은 좀 매끄럽게 이해가 가도록 질문을 드렸을 텐데, 법에 대해서 너무 문외하니, 우리 이 변호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드리고, 좀, 네. 어떻게 보면 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러나 부드럽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 변호사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지인 변호사님들이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터미널에 가서, 역전에 가서 버스 네. 타러 아니면 기차 타러 가는 분들한테 네. 이게 지금 법원하고 검찰 쪽의 신뢰가 지금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난 신뢰가 나 10% 나와도 많이 나온다고 볼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죠.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고서 아 이렇구나. 판사들이 이렇고 검찰들이 이렇구나.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 진행하는 정말 그 부족한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니 현 사건을 놓고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흥분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 또 그대로 넘어가는 거는 유튜브 방송이 아닐 것 같아서 나름 흥분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린 말씀에 편이 되어 주셔서 이런 일이 우리 사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충심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담소를 또 대담을 나눴는데 좀 부족하고 서투른 점이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 그 방송이 6월 그 9일 날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30일인데요. 그 몇 회 안 됐습니다. 그 10회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날로 발전하라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기원도 좀 해주시고 부족한 점 조언도 해주시면서 예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여기서 오늘 방송을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